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식 재료를 잔뜩 사고 그걸 다 정리했는데요. 팬트리를 열었더니 안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유튜브 세계에는 정말 예쁜 집들, 인테리어들,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된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저도 약간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요. 나름 정리를 했던 건데 쓰다 보니까 또 흐트러지고 게을러서 안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네요. 그래서 일요일날 마음 먹고 살짝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저분했던 것들 버리고 치우고 또 한쪽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깨끗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집 팬트리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이것저것 조금씩 쟁여놓고 지내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쪽에는 소금, 후추 같이 채워서 쓰는 거, 올리브오일 그런 거, 병에 덜어 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캔으로 된 음식들, 콩류라던가 잼 아니면 스팸 이런 것들, 토마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육수 같은 것들도 이쪽에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차 종류 몰아서 넣어놨고요. 여기는 쌀 종류예요. 저희 집은 일반 쌀 그리고 자스민 라이스도 많이 먹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산 컵반 라면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파스타 면류, 그리고 이쪽에는 밀가루 팬케이크 믹스 그런 베이킹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주는 데예요. 저 뒤에 저 시꺼먼 거는 제빵기예요. 빵 만드는 기계.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한테 받았는데 저런 건 좀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전부 베이킹 관련된 재료들이고요. 이쪽 아래쪽에는 물수건, 냅킨 그런 것들 여분들이 있고요.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랩 아니면 호일 이런 것들 여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구니들 안에는 간식들이 있어요. 바구니들은 아이키아에서 예뻐서 샀는데 저희 집에 갖다 놓으니까 별로 안 예쁘네요. 조미김을 잔뜩 사놨는데 하나하나 낱개로 두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봉투 안에 담아뒀습니다. 이건 삶은 달걀 만드는 기계고요. 통에는 과자 봉지 묶는 클립 같은 걸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칸에는 가전제품들을 뒀는데요. 밥솥, 인스턴트 팟, 와플 메이커, 슬로우 쿠커고요. 그 다음은 쿠쿠밥솥.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쿠쿠밥솥입니다. 그리고 얘는 진공 포장기예요. 음식 보관할 때, 얼릴 때 유용해요. 그 다음은 비닐봉지나 뭐 종이백 그런 거 모아두는 곳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떡국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식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서랍 기억하시죠? 거기에 떡국떡이 있었는데 마침 만두도 있고 그래서 떡만둣국으로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마다 이렇게 떡만둣국을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지 못해서 몇 주 후에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달걀지단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냥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꼬리곰탕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사서 인스턴트 팟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제대로 찍질 않았네요. 맛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저녁 먹고는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이날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녹차 아이스크림 베이스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재료를 섞어서 통에 담고 얼리면 됩니다. 다음날 저녁에 얼렸던 통을 이렇게 설치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녹차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밖에 안 찍었나 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레오 쿠키를 섞어서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날에는 홀푸드에 다녀왔어요. 홀푸드는 원래는 유기농 식재료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파는 마켓이라는 이미지로 시작된 곳인데요. 지금은 그냥 좀 더 건강할 것 같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약간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곳이라고 느껴져요. 일단 소유주는 아마존이 이 홀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가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홀푸드에 가는 이유는 이 간 고기를 살 때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1월에는 곳곳에서 이 수모 오렌지를 파는데요. 한국의 한라봉처럼 생겼습니다. 맛있어요. 이때부터 몇 달 동안 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닌자 귤인데 이거는 홀푸드에 갔더니 있어서 사봤는데 너무 달고 조그맣고 맛있더라고요. 사온 간 소고기는 바로 먹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해서 얼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만들어진 음식을 홀푸드에서 사와서 먹기도 합니다. 이건 점심 사이즈 연어구이예요. 손가락 모양처럼 길게 생긴 감자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4인분 패밀리용 연어구이였어요. 주로 그린빈이랑 안이 주황색인 고구마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30불 정도인데 가성비를 따졌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야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곤약 냉모미를 처음으로 게시해봤습니다. 들어있는 기구를 통해서 잘 뜯었는데 이렇게 국물을 다 흘렸어요. 위에 고명을 뿌리고 그리고 섞어서 먹었는데 맛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시원하고. 다 먹고 나서 입 안에 약간 뭔가 끝맛이 남았지만 그래도 먹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 도시락 사주고 남은 볶음밥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었어요. 달걀 지단을 붙여서 남은 볶음밥을 싼 다음에 케찹을 뿌려 먹는 게 제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므라이스를 다 먹고 나니까 곤약 냉모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 더 맛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뜯었는데 또 국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날은 아마존에서 주문한 수저통이 와서 이렇게 정리도 했었네요. 20년도 넘은 전에 쓰던 수저통은 쓰레기통으로 안녕. 이날 저녁 메뉴는 초피노였어요. 초피노는 토마토 스프를 베이스로 한
이태리식 해물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캠핑카 채널에 만드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바닷가로 캠핑 갈 때 참 많이 만들어 먹는 메뉴입니다. 다음 날에는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또 한 보따리 봐왔어요. 그 주말에 캠핑을 가게 되어서 불량식품도 정말 많이 사왔어요. 이 비비고 미니 만두는 1+1이어서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외식을 많이 할 예정이어서 기본적인 것만 구매했어요. 이거는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산 거고요. 이건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사 먹는 피자인데요. 굉장히 얇은 냉동 피자인데 가격이 매우 쌉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세일해서 몇 가지 사와봤어요. 캠핑에 갈 때는 미리 메뉴를 정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치즈랑 살라미를 좀 사왔습니다. 이건 옥수수 칩인데요. 소금이 없는 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일반 칩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칩도 소금이 덜 들어가는 거를 종종 사곤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밋스틱을 좋아해서 몇 가지 종류를 사봤는데요. 이 미스터 비스트 브랜드가 제일 맛이 없었어요. 이건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잉글리시 머핀인데 얘도 1+1이라 샀습니다. 다음 날은 캠핑카를 타고 출발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늦게 출발해서 이렇게 미리 사둔 피자로 저녁을 해결했고요. 이렇게 깜깜해져서야 저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늦잠을 자고 아침 식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의 목적은 저희가 좋아하는 포케 볼 파는 곳에 가서 여러 번 점심을 먹는 거였거든요. 여기가 11시 반 아침에 여는데 11시부터 가서 줄을 서서 사 먹었어요. 그리고 캠핑카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오후 늦게나 돼서야 바닷가에 한번 가보자 하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컸다고 바닷가에서 잘 안 놀려고 해요. 근데 막상 나가면 이렇게 열심히 삽질을 또 합니다. 그날은 석양이 참 멋졌어요. 바다 근처에 살아서 이렇게 멋진 석양을 매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메뉴는 필리 치즈 스테이크였어요. 고기를 익혀서 이렇게 치즈를 녹인 다음에 빵에 올려서 샌드위치로 먹는데요. 샐러드랑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점심 때 미리 하나 더 쟁여둔 포케볼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다음날 점심에도 포케를 먹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이날도 오후 늦게가 돼서야 바닷가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멋진 석양을 보고 돌아와서 저녁을 만들었어요. 저녁 메뉴는 스매쉬 버거였습니다. 이렇게 미트볼처럼 간 고기를 뭉쳐놨다가 만들 때 꾹 눌러서 익히는 거예요. 누를 때 이렇게 호떡 누르개가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날은 집에 오면서 맥모닝처럼 샌드위치를 만들어 점심에 먹었는데요. 저는 전날 미리 사둔 포케를 또 한 번 먹었습니다. 먹어도 계속 맛있어요. 다음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와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해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저 혼자 점심을 먹는데 옛날 피자헛 같은 데서 팔던 이렇게 치즈 덮인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은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점심도 혼자 먹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컵반을 하나 게시해 봤습니다. 이건 강된장 맛인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만들면서 보니까 컵반에 들은 햇반은 일반 햇반보다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양이 약간 적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점심에는 김치덮밥 컵반을 먹었어요. 남아있던 찬밥을 조금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김치덮밥 컵반도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인앤아웃에서 외식을 했네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아이들은 스팸하고 달걀을 먹고요.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 순두부 컵반을 먹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간단하게 때웠는데요. 이건 트레이더 조스에서 파는 대만식 파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 오더에서 잘못 온 스프링 롤을 오븐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에서 사온 한국 파전도 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남편 생일이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상점에 가서 선물로 줄 만한 게 있을까 골랐는데요. 여러 가지 인형이랑 귀여운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을 좀 사고 카드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분식 파티를 했어요. 오랜만에 오뎅탕도 만들고 유부초밥도 만들고 그리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네요. 이렇게 또 2주가 빨리 지나갔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